조금 전에 정청래가요 전체회에서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 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 요구안 이런 것들을 상정을 해서 표결에 붙여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국회 탄핵소추와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에 반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와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최근에 이창수 중앙지검장 또 조상원 제4차장 검사 최재원 반부패 2부장에 대한 지금 탄핵을 추진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부장검사당 일반 검사들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거 정치 탄핵이다라고 입장문을 냈는데 이러다 보니 이제 야당에서 그래 너네들 다 감사할래. 지금 감사 요구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감사 요구안을 내서 이제 민주당이 그 숫자로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통과가 된 건데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는요. 또 본회의에서 뭐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텐데 자 그러면 어느 기관이 이걸 감사를 하게 되는가? 네. 감사원이 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네. 국회에서 감사 요구안이 통과가 되면 의결이 되면 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네. 감사원 감사 착수가 보면은 뭐 국민청원 감사를 해달라고 하는 국민청원이 뭐 몇 명 이상 것도 요건이 있고요. 그렇죠. 국회 의결이 있을 경우가 있고요. 또 뭐 자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감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내일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 역사 73년 만에 처음으로 감사원 출신 감사원장이 나왔다고 이 축하를 해주며 임명장을 준 최재해 현 감사원장을 내일 민주당이 탄핵 소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통과되는 순간 직무 정지가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직무 대행을 누가 하는가? 조은석이라고 검사 출신이죠. 예, 검사 출신인데 쉽게 얘기해서 친민주당 검사 네. 이렇게 얘기해도 뭐 과히 틀린 얘기가 아닌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정청래가 통과시킨 이 감사를 조은석이 지휘를 하는 감사원이 감사를 하게 된다. 다 연결이 돼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감사원장을 탄핵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감사원을 사실상 친민주당 쪽으로 움직여내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에 대한 이제 감사 요청안을 통과시키고 그러면 그 조은석 검사가 어떤 이 직무대행으로 있는 감사원이 검찰을 감사한다. 요 그림을 일단 그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뭐 법안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이제 본인들이 사실상의 사법권을 다 행사하겠다. 이제 이런 지금 태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검사들을 저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탄핵을 하고 감사원을 무력화시키고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제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특검을 못 하니까 이런 사법기관들을 자신들의 어떤 손아귀에 넣고 이제 이용을 하겠다.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검찰에 대한 그 감사를 감사원이 한 적이 들어본 적 없으시죠? 거의 없죠. 네. 없죠. 네. 그러니까 회계 검사 같은 거는 할 수는 있어요. 회계. 근데 이거는 직무 감찰을 하라는 직무 거예요. 감찰이죠. 직무 감찰. 네. 그러니까 조은석이 또 고검장 출신이에요. 네. 예, 그 문재인 때 잘 나갔어요. 또 문재인 때 지금 문재인이 감사위원으로 또 심어줬어요. 네네. 예. 그런 조은석이 칼을 쥐고 검찰에 대한 직무 감찰을 한다. 그러면요. 그 어제 김교흥 민주당 의원인가요? 네. 예,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잖아요. 공직선거법처럼 공소시효를 6개월내로 한다. 사건 후, 사건 발생 후. 그럼 돈봉투 사건 다 면소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자기들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런 같은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그걸로 마비 내지는 최소한 방해할 수는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분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아무리 그래도 감사원장을 이 탄핵하는 너무 심하지 않냐. 그리고 중앙지검장 정도면 탄핵하면 되지. 뭐하러 밑에 있는 검사들까지 다 탄핵을 하냐. 그렇죠.
이런 아주 쓴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통제할 수 없어요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이재명 당에서 이재명이 통제 못하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딸들이 합니까? 뭐냐 결국은 그거죠. 즐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뭐냐면 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그래 누가 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싸우나 한번 지켜볼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 그다음에 김민석 최민희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요. 어차피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 간다. 맛이 간다. 그러면 다음에 포스트 이재명은 누굴까? 그는 개딸의 지지를 받는 사람인데 저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 네. 개딸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네. 개딸에 그게 있다면서요. 그 개딸의 그 뭐랄까 이게 뭐 등급? 등급이 있대요. 네, 그래, 예,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어서 네. 최고 등급이 정청래하고 또 누구라더라? 최민희. 최민희. 네, 그는 거의 만점 최고 등급이래요.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등급을 매겨놓는데, 그러니까 세게 사온 사람은 최고 등급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몰아가는 건데, 저는 그래서 보니까 정청래가 또 이제 최고 등급을 받는 거구나라는 건데, 자, 참 이게 좀 황당한 게 정청래가 이번에 무슨 짓을 했나 하면 서울 지역에는요 4군데의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각장이 뭐 강남에도 있고 뭐 양천에도 있고 네 군데가 맞습니다. 있는데 마포에도 원래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좀 확장하고 새롭게 건설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를 좀 키우자. 근데 이제 마포 국민들이 뭐 반발도 있고 그래요. 심합니다. 심하고 그래요. 근데 그 예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환경노동위가 여기 소관 상임이거든요. 환경노동위를 찾아가서 그 위원장하고 겁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예산 다 잘라라. 지금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 올라간 것 중에서 마포 그 소각장 예산은 다 제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쓰레기 처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이 정청래가 횡포를 범하지 않나. 참 이걸 보면 참 이제 그 이상의 어떤 뭐 서로 간의 어떤 지켜야 될 선 이거는 이제 거의 뭐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네요. 이 정도 되면은 그 나라를 그냥 완전히 그 마비시키고 자기들 필요한 것만 골라서 뭐 행정 작용을 하겠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어제도 우리가 좀 짚었지만 내일 이제 감사원장 그 탄핵 소추까지 가면요. 아니 현정님 예산이 지금 어제 우원식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4조 1천억 감액한 그 예산안 상정을 안 했다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상정을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죠. 왜? 그렇게 통과시키면 어제 그 국회 본회의 그 과정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민주당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니네 통과시켜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과를 못 시킨 거예요. 왜? 자기들 지역구 예산 등등 뭐 있고 이 민주당이요 이런 사정이 있었답니다. 지금 민주당 호남 초선들 많잖아요. 그 초재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예산 잘 모르잖아요. 노하우가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요번에 니들 안 해도 되고 어차피 대통령이 추경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추경 때 니들 거 다 반영해 줄 테니까 요번에 이렇게 하자. 그렇게 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꼬셨는데 아시다시피 추경은 말이죠. 어떤 그 세목이 딱딱 한정돼 있는 거예요. 요러한 거 기존 그 본 예산은 안 되는 요러한 항목에 대해서 그 세목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 그 보통 이제 지역구 의원들의 그 쪽지 예산 요새는 카톡 예산 뭐 텔레 예산 한다는데 그게 주로 뭐예요? SOC 아니에요. SOC죠. SOC는 웬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경 편성 때는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나중에 알고 민주당 초재선들이 멘붕이 돼 있대요 지금.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예산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깔끔하게 그냥 어차피 좀 뭐 특활비 좀 힘들더라도 당분간 좀 힘들게 살고 오히려 그러면 야당이 난리 나면 왜 이번에 중요 예산 중에서 호남 KTX 예산 증액분이 600억이 있습니다. 이게 다 잘라버렸어요. 그럼 그 누가 피해요? 그럼 호남 맨날 민주당은 설날 때 되면 영등포역 가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분들한테 무슨 욕을 들어먹을까요? 그러니까요. 야, 너네들 때문에 지금 KTX 지금 저거 빨리 안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KTX 예산 660억 그쪽 그 광주 쪽 하는 거는 다 여야가 합의된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질질 끌려갈 필요 없다.
아싸리 좀 예산 좀 힘들더라, 정부 힘들더라도 한번 부딪혀 보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오히려 배짱 있게 나가면 예. 야당이 와서 야 됐어 야 고마해 저는 그런 입장을 하지 않겠는가. 이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이게. 그렇죠. 지금 예산 자체로만 봤을 때 지금 현정님 얘기한 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지금 거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통과해 막 이렇게 외친 건데 근데 내일 감사원장 탄핵까지도 그냥 가버리면 그런 이제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근데요, 되겠죠. 지원 제가 네. 황당한 게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 보셨어요? 아 근데 거기 보면요. 감사원장 탄핵 소추 4가지 안건 중에서 한 가지가 뭐 월성원전 1호기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탄핵 사유로. 탄핵 사유 들어가 있는데 네. 그 누가 했는지 아세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참 이게 이름이 비슷비슷하네요. 최재형 최재형 비슷한데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 이건 2019년도에 이건 여야 합의로 감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0년 10월 달에 감사 끝나고 발표까지 다 됐어요. 맞습니다. 이 최재 감사원장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거를 감사 이번에 그 탄핵 소추안에 떡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최소한에 데스크도 안 받다는 이야기, 확인도 안 해봤다는 이야기. 그러니까요. 그냥 어차피 탄핵 안 되는 거 빨리 해서 직무정지나 시켜. 네. 그냥 아무거나 넣어야. 네. 이런 짓거리를 하고 탄핵 소추안을 낸 거예요. 야. 근데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탄핵 소추안이 제기되면 무조건 직무정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처분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번에 이거 좀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 전혀 사실관계가 아닌 허위 사실을 가지고 탄핵을 하는데 그게 직무정지가 된다? 이게 얼마나 지금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이런 것도 안 돼요. 지금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제가 뭐 벌써 몇 차례 말씀드리는데 아니 그 공직자들이요 자신의 권한, 직권을 남용하게 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뭐 네. 이런 걸로 처벌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들의 권한이에요. 저 탄핵 소추권은 국회의원들의 권한, 직권입니다. 그걸 남용한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 저 헌재가 9대 0으로 막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 9대 0으로 뭐 해갖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그런 그뿐 경우는- 아니라 이정섭 저 검사도 네. 육하원칙에 맞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직권을 국회의원의 그 직권을 남용한 거 거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네. 근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요. 애매해요. 예. 참 황당합니다. 지난번 이정석 검사 탄핵 그 소추가 기각될 때도 기본적으로 이 헌재가 낸 게 뭐냐면 일시와 장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했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네. 아니 탄핵안이라고 하는 중대한 그것도 고위공직자의 탄핵안을 내면서 기본적으로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했느냐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검사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검사들 지금 다 한다는 사람들 더군다나요 최재훈 반부패 2부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시냐면 지난 2025년 올해 5월 달에 특혜성으로 인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난해 9월 달에 이미 임명이 됐어요. 네. 아니 이건 정말 돌대가리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이 그 본인의 어떤 이 저 임명 날짜도 확인도 안 해보고 안 해보고. 그거를 뻔히 탄핵 지금 소추안에 넣어놓은 겁니다. 예. 아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거의 무고죄 아닙니까? 그리고요 무고죄죠 진짜 이게 무고 탄핵이에요. 그 무고 탄핵에 대한 무슨 법률적 무슨 뭐 하다못해 집단 손배소를 통해서 뭐 나중에 뭐를 토해내도 돈이라도 토해내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국회의원들 그 세비 그 기간 동안에 탄핵 그 소추가 돼서 직무 정지돼서 탄핵이 기각되면 그 사이에 입었던 여러 가지 피해들 네. 이런 것만큼은 그 탄핵을 그 통과시킨 그쪽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건데 지금 월성원전 1호기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 했던 거를 후임자인 최재해 감사원장이 했다라고 탄핵 사유로 넣었는데 참 이 기도 안 차는 게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때 검찰에는 윤석열이 있고 감사원에는 최재형이 있다 뭐 그런 네, 말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근데 월성원전 1호기 이거를 수사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최재형 감사원장과 문재인 청와대와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최재형 감사원장도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사퇴하고 나와서 대선판에 뛰어들었듯이
최재형 감사원장도 2021년 여름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 7, 8월쯤 되는 걸로 한 7월쯤 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그래서 그때 문재인이 뭐라고 그랬는가? 야, 감사원장 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로 정치판으로 직행하느냐 하면서 정말 이제 제2의 최재형이 나오면 안 된다 하면서 고르고 골라서 임명한 사람이 지금의 최재해 감사원장입니다. 임명장 주면서 73년 감사원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감사원 밑에서부터 커서 원장 되는 최초의 인물이다. 축하드린다. 제2의 최재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속마음을 담아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금 정치 감찰했다고 탄핵한대요. 자, 그러니까요. 저는요. 아마 이유가 이제 오늘 좀 드러난 것 같아요. 뭐냐면 감사원장을 탄핵시켜서 네. 조은석이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오늘 지금 정청래가 법사위에서 검사들 다 감사안을 의결했지 않습니까? 네. 검사를 다 조지고 네. 중앙지검 딱 그 프로그램으로 지금 그렇죠. 하려고 했던 네. 거예요. 네.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보면 다 이런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참 이런 방식으로 검찰을 무력화하고 검사들한테 보복하겠다라고 하는데 잘 통하지 않을 겁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